요즘 자율주행이 되게 핫한 이슈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바꾸고 있고 그걸 당연히 자율주행도 탑재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머신러닝 기반이거든요. 이 머신러닝은 결국은 이 AI가 많은 상황에서 노출돼서 수많은 상황에서 노출돼서 수많은 상황을 체험하고 트레이닝하고 이런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반복하게 되면서 똑똑해지는 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 세계에서 이런 되게 수많은 도로 상황을 다 학습하려면은 되게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차가 잘 가잖아요. 차가 잘 가는데 앞에가 좀 뭔가 좀 깨랑까랑한 것 같긴 한데 되게 한적한 도로예요. 뭐 별로 위험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도로인데 갑자기 끽 섭니다. 그리고 봐봐. 쩔어 여기서부터. 뭐지? 뭐지? 그러니까 뭐야? 나 이거 영상 몇 번씩 돌려왔어. 이거 뭔 상황이지 도대체? 그리고 반대편을 넘어가서 무인자동차야 저거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이거? 실제 상황이야. 이게 2014년에 실제로 있었던 상황에서 이거 되게 미국인가 어딘가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몰라. 지금 술 먹은 건지 뭐 마약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어느 누가 그 내가 자율주행 머신이라고 생각하면 자율주행 머신인데 갑자기 앞차가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걸어간다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 어떤 머신이 이런 상황을 상상을 했겠어. 그래서 신일제 세계에서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야, 네, 쩔지. 그래서 뭐 역주행은 기본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킹란이 자란이 되게 많잖아요. 돌발 상황들이.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다 실제 세계에서는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가상현실에서 그 머신을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황, 뭐 비 오는 상황, 날씨 그리고 그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라이다, 카메라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이 수많은 상황을 이 가상현실에서 유니티를 이용해서 가상현실에서 가상 공간에서 트레이닝 시키면은 저는 실제 환경에서도 당연히 이런 트레이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가상 공간에서 먼저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면은 수많은 상황을 다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이런 수많은 상황들을 가상 공간에서 트레이닝 시키는 게 좀 관건이고 그래서 뭐 현실 세계에서는 이 차를 직접 운전하고 하려면 실제 고속도로 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가상 공간에서 하게 되면 내가 수많은 도로 상황도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고 밤이고 낮이고 그리고 차가 많을 때 차가 적을 때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 주행을 이제 현실에서 하면서 그 축적된 경험치를 반복해가면서 AI가 학습하면서 그쵸. 주행을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이제 그런 알고리즘 그런 그쵸. 과정을 거쳐서 이제 AI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얘기하셨다시피 이걸 그러면 이제 실제 차량에다 해서 아까처럼 뭐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또 차가 가다가 어디 부딪히거나 하면은 결국은 그 주행 테스트 한번 할 때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잖아요. 근데 이제 오지아님 이야기하신 게 결국 그러한 이제 반복 그 주행에 대한 것들을 유니티 환경에서 이제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용을 아끼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쌓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왜 알파고도 수많은 대국 상황을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지금 알파고 다음 버전이 뭐지? 아무튼 이름을 까먹었는데 되게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많이 똑똑해지고 있대요. 그거는 수많은 상황을 계속 이 데이터들 축적되니까 모든 상황을 트레이닝하면서 계속 똑똑해지는 거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아요. 그 게임으로 학습시킨다는 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컨셉이랑 되게 비슷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 앞에 영상 보면은 실제 이제 주행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 지금 보면은 도로에 저렇게 물이 젖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도로에 저기 그 뭐랄까 차선 같은 경우에도 하얗게 매끄럽게 그어져 있는 게 아니고 마모라든지 아니면은 또 도로 환경, 날씨에 따라서 저게 어떻게 바뀌는 게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또 주행을 그때그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게임 엔진에서 이런 것들을 그 실제 구현을 한 이후에 그걸 AI에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주행을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이 게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을 활용하는 것들이 좀 더 유리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고민이 있네. 그 트롤링을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은 아마 걔가 이제 저희가 터미네이터에서 봤던 그 스카이넷처럼 스카이넷의 되겠지. 시작이지 그게. 네. 그래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영상 보면 로봇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라이다는 보시면은 되게 딱 보면은 이 자율주행 쪽 관심이 조금 많이 없었거나 하신 분은 이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지 하고 딱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다 센서가 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 눈을 보는 거 말고 기계가 보고 여러 상황을 판단하려면 여러 가지 센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긴 하지만 자율주행에서 보통 사용하는 센서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먼저 카메라고요. 카메라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카메라예요. 카메라인데 사실 카메라는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가지고 자율주행을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게 들어가야 될 거고, 근데 이 카메라만으로 그 뭔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특히 밤 같은 경우가 문제예요. 만약에 맨인 블랙박스 같은 프로그램 보세요. 거기 보면은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밤인데 스텔스 모드 차량들이 있어요. 보면은 불을 안 켜고 가는 거야. 불을 안 켜는데 검은색 차량이야. 그럼 사람 눈은 안 보이다가 앞에 가면 갑자기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차면 괜찮은데 사람이 밤에 무단횡단을 하는데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해. 그럼 이 카메라, 일반적인 카메라만으로는 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자율주행은 입체감과 거리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카메라 같은 경우는, 물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양안 시차를 활용하면은 이 거리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안 시차라고 한다면 사람 눈이 두 개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보는 거랑 오른쪽으로 보는 거랑 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럼 이 조금씩 다르게 들어오는 이미지를 뇌가 합성해가지고 이걸 입체감을 느끼게, 원근감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도 두 개를 달아가지고 이 카메라 두 개 그 시차를 이용해가지고 이 물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거리라든가 입체감, 공간감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카메라 이것만 사용해서는 조금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게 레이더예요. 레이더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전파 쏴가지고 레이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이더인데, 레이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리퀀시, 그러니까 정밀도 같은 게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이 레이더의 정밀도가 좀 많이 떨어진대요. 거리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도 많이 사용하는 센서긴 한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라이다입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는 레이더랑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파가 아니고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방팔방으로 보면 사방팔방으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 공간감을 체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라이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그 차량들 아니면 업체들에서는 라이다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즘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라이다를 사용을 안 해요. 신전이 카메라 이미지 프로세싱만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라이다를 거의 다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 자율주행의 시장의 관건이 과연 이 카메라가 라이다 없이 이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얼마나 퀄리티 있게 구현할 수 있냐가 이게 되게 논란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 프로세싱만으로도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게 조금 어느 정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라이다를 과연 없이 얼마나 완벽하게 할 수 있냐, 아니면 라이다를 쓰는 업체들이 더 높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거냐,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의 화두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라이다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많이 쓰고 있고요. 그쪽 연사량도 어마무시하고요. 그리고 라이다의 단점이 뭐냐면 못생겼어요. 테슬라는 그래서 안 쓰는 것 같아. 보면 이 머리 경광등처럼 이 머리에 뭐 꽂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360도 뺑뺑뺑뺑뺑 돌면서 레이저를 360도로 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못생겼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은 비쌉니다. 이게 카메라처럼 오래된 그런 센서가 아니고 한 역사가 길어봐야 1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대량 생산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단가가 비싸요. 그렇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솔루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도 많이 작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가격도 이제 좀 현실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다 센서가 원래 몇 년 전만 해도 하나가 막 몇 천만 원 정도 그랬었거든요. 차가 뭐 천만 원인데 거기 센서가 몇 천만 원이면 뭐 거의 1억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에도 들어갈 정도로 센서가 많이 작아지고 있고, 이거 한번 보여. 이런 식으로 저 인덕션 중 하나가 라이다. 정확히 어느 게 라이다지? 요걸 거 아, 그거네. 그거일 거예요. 그래서 라이다가 이제 폰에도 들어갈 만큼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차량에 들어간 거는 이거보다 조금 커야겠지만 아무래도 거리가 길어야 되니까. 근데 작은 라이다라도 어느 정도 공간을 충분히 탐지해낼 수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제가 그 아이패드에 이걸 띄워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저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도 가능해요. 벽인지 바닥인지 아니면 뭐 천장인지 그런 것, 뭐 테이블인지 그런 것들을 다 이 라이다를 통해서 세그멘테이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라이다도 되게 소량화되고 가격도 싸지고 있고 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면은 저렇게 색깔로 표시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세그멘테이션 맞아요. 객체 지금 스스로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게 화면에 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는 차량에 들어가는 것들 생각했을 때 이제 거의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패드에 들어가는 것 정도로도 이 정도 정밀도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시간 진짜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 발전하는 거 보면서 되게 재밌어요. 물론 지금 아이패드에 들어간 거는 그 벨로다인 건 아니고 캐터필러라는 회사 건데, 뭐 벨로다인뿐만이 아니고 라이다를 생산하는 업체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라이다라는 센서 자체가 시장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좀 예시를 든 거고요. 라이다에서도 벨로다인에서도 이런 그 실제 데이터와 지금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유니티 안에서 자율주행을 시뮬레이션하기 때문에 우리 벨로다인 제품도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해 하고 시뮬레이션 환경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이 전기차 이쪽을 가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되게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모든 업체를 다 가지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한 대표적인 업체들의 로고들을 가져와 봤는데, 아시다시피 구글, 애플, MS 다 OS를 가지고 있는 데잖아요. 테슬라, 엔비디아, 듀는 뭐예요, 저거? 바이두. 바이두. N은 네이버고. 네이버. 삼성 뭐 많은 업체들 다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구글, 애플, MS 같은 경우는 OS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LG,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리눅스 기반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 테슬라도 OS를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OS를 탑재한다는 말은 즉 차량이 스마트폰화 된다는 거예요. OS가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 업체들이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건 결국 자기네들의 OS를 탑재해가지고 이걸 스마트폰화 시켜가지고 이 안에서 자율주행도 다운받고 각종 프로그램도 다운받고 각종 게임도 다운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뭐냐면 전기차가 되게 되면은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서 부품이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고장이 안 난대.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코나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 배터리 말고는 차가 고장이 안 나서 서비스 센터를 안 간대요. 배터리 문제 말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차량 제조사에서는 이 AS로 조금 부가 마진을 남기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차량 업체들도 소프트웨어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전기차에는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네이버, 그리고 바이두 같은 경우는 플랫폼 업체잖아요. 플랫폼이니까 결국 자기네 플랫폼을 통해서 또 뭔가 추가적인 수익을 남길 테고, 그 LG, 뭐 삼성,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이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 같긴 한데, 어쨌든 삼성도 삼성 스토어도 있고 뭐 다 자체 스토어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핵심이 되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가 차량에 탑재되고, 이 소프트웨어들이 다 유니티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빌드업 쩔지 않아요? 맞아요. 정비소들이 그만큼 좀 앞으로 사라질 직업 중 하나이긴 해요.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을 거고요. 조금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연기관에 기반해서 정비하시던 분들도 전기차의 구조에 대해서 좀 새로 공부를 해야 되고, 조금 그쪽은 많이 시장이 변하긴 할 거예요. 정비소 쪽은.
레드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프론티어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테슬라의 좀 팬메이드 영상 같잖아요. 공식 영상이에요. 테슬라에. 그리고 보시면은 잠깐 지나가는데 컵패드가 돌아가고 스포티파이도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탑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특히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그만큼 적게 써야 되니까 저전력 프로세서가 들어가거든요. 그 말인즉슨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결국 우리나라는 모바일 게임이 메인 시장이고 모바일 게임은 우리나라만큼 잘 만드는 데가 없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랑 전기차가 많이 퍼지게 되면 그만큼 유니티에 대한 사용처도 늘어날 거고 그 말인즉슨 유니티를 사용하시는 개발자 여러분들의 연봉과 수익이 올라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빌드업. 프로그래머보다는 이제 좀 더 아티스트, 좀 이제 기술적인 베이스를 좀 가지는 그런 아티스트들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AI 설계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유니티에서 관련된 이제 펑션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머도 물론 이제 많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그 IT 관련 인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수요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도 많이 늘었고 제가 볼 때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직업들 그리고 사라지는 직업들 새로 대두되는 직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IT 관련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그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유니티 같은 경우도 유니티 사용하실 수 있는 TA나 뭐 프로그래머 그리고 AI 그 프로그래머들도 굉장히 많이 구하고 있고 아마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뭐를 잘할 수 있느냐라고 고민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소개시켜드릴 때 뭐 가상 공간에서 뭔가 에셋들을 올려놓고 에셋들이 트레이닝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결국 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엔진이 핵심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들을 다양한 산업군,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군에서는 되게 많은 사용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게임 개발자 여러분들, 아니면 게임 개발을 아니시더라도 유니티를 사용하시는 개발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I와 시뮬레이션은 여기까지고 또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죠.